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작년보다 20% 이상 비싸졌는데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 강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봉화 지역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25억 원과 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신규 헬기 도입 예산 2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대구 시민사회가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나주 중 수박하고 배의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7월 강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숙박시설이나 이웃집에 머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들어서면서 피해 주민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집 뒤편 산비탈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집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를 본 이명분 씨. 당장 살 곳이 없어 언니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한 달간 머물렀는데 이제는 마음 두고 지낼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주택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머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겼으니까 조금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조금은 안정은 되는 것 같아요. 집도 요 가까이 있고 하니까는. 봉화구는 지난 집중호우 때 관내 총 177가구가 주택 피해를 받고 그중 임시주택 거주가 꼭 필요한 9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들은 지난 1일부터 임시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주택 설치와 기반 조성에 총 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빠른 지원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기 전 봉화군이 예비비를 편성해 설치를 마쳤습니다.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택은 주방과 실내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은 물론 각종 가전제품까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 입주 즉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택 거주를 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는
냉 온풍기 또 각종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 거처를 계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시주택은 1년 동안 무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1,006개월 동안 전기료가 지원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던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수혜민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막 힘도 많이 없고 출발점이 안 될까 싶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 발맞춰서 해나가야죠. 할 수 있는 것 힘껏 해야죠 뭐.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 김용동 국회의원이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피소 지정과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에 대한 연 2회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동굴 강대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대구 동굴 강대식 국회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 15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팔공산의 자연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탐방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5억 원과 국립공원 내 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신규 헬기 도입 예산 25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 예정입니다. 이어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봉화군 법전면과 춘향면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봉화군의 수건 사업인 한국 베트남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관 조성 사업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사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동네 책방을 독립서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업이 고사위기에 놓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서점은 지역에서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HC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위로 책과 함께 유화들이 눈에 띕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김효한 씨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첫 개인전 장소로 김 씨는 자주 찾는 동네 서점을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작품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되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꿈을 여기에서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내비치셨고 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좀 이 서점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현정 씨는 일상 속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북 큐레이터입니다. 이게 손님들이 남기고 가신 고민인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 책이랑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쓰신 분도 다시 찾아오고 계시지만 사실 고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셔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고 계세요.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독립서점은 언제든 들러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대형 서점에 입고되지 않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 등 행사도 열립니다. 대형 서점은 대형 마트라고 하면은
독립서점은 약간 큐레이팅이 된 편집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 작가의 책을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물을 만나러 가는 거죠. 독립책방의 인기 비결은 개성과 취향,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마련해 대형 서점이 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가치 소비에 적극적인 2030 세대가 이용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책 자체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적 소비를 하는 것이죠. 공간의 소비이기도 하고 취향의 소비이기도 하고 이게 젊은 세대 중에는 좀 백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SNS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4대 대형 서점의 영업이익이 2021년 298억 원에서 지난해 199억 원으로 33.3% 줄어든 반면 지난해 전국의 독립서점은 모두 815곳으로 전년보다 70곳 늘었습니다. 서점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서점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영세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 장치들이 있는데 도서와 출판의 판매 영역에서는 그런 제도 장치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책을 파는 곳 이상의 매력을 갖춘 독립서점.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지난해 3월 진행한 강원 울진 산불특보 재난방송이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에소 작품상 부문에서 지역채널 보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자 즉각 특별 취재팀을 투입해 3일간 재난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주민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재난전문위원들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재난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 항상 재난 때마다 이렇게 열일 제초두고 달려오는 저희 취재팀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난 때마다 저희 LG 헬로비전이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던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께 재난 상황 항상 안전을 위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에소 개인상 부문에선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방송기획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기존 TV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농가나 상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들을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인구 소멸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대구의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도 최근 5년간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합은 출생률을 제고하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특단의 인구 정책을 마련해 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추모 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가 같음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황산면 하이리 1원 옛 주황산 초등학교입니다.
청송군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